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개요 해석 19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7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3 수화기제, 64 화수미제에 관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양자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했던 대로 이제 기존의 논의에 관한 한자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제, 형소, 이정, 초길, 종난. 기제는 형통함이 적으니 고다야 이롭다. 초길, 종난. 처음에는 길하고 끝에는 어지러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즉 한자 기제는 이미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일이 이루어졌다. 기제 이미 건너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화 기제는 이제 상계가 수, 합계가 리, 화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수는 하강, 리는 상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글을 보면은 상계는 수, 물, 통함, 하강의 이미지, 험난함을 의미하고 합계 리는 불, 상승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밝음, 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제계는 상합계 모두 서로 정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응하여 교류하니 좋을 것 같아서 완벽하게 보이지만은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은 균형이 바로 깨어지죠. 그래서 불이 세지면은 물이 날아가고 물이 강해지면은 불이 꺼지니까 기제계는 수성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이고 이제 고사의 관점에서는 기제계를 어떻게 보냐면은 기방의 정벌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은의 고종이 기방이라는 나라를 정벌한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한자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제, 형, 소리정, 초길종난. 기제는 형통하도다. 조금 이롭다는 점이다. 초길종난. 처음은 길하나 그 끝은 어지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기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완성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길은 기방을 정벌하는데 처음은 좋았다. 종난. 그 끝은 어지럽다고 합니다. 즉 어지러운 이유가 이제 3년이나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적인 취지는 괴사, 즉 괴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방의 정벌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개별 구체적인 이제 세부적인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구를 보면은 예기류 나옵니다. 예기는 술의 바퀴를 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미, 술의 뒷부분이 적섰다, 물에 젖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부상기불, 육이를 보면은 부인이 머리 놀이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머리 놀이개 상징은 기방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삼, 고종벌 기방, 고종이 기방을 정벌한다 이렇게 합니다. 소인물용, 소인은 소용이 없다. 즉 3년 전쟁에 많은 사졸들이 죽고 다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수유의녀, 헤어진 옷 저고리가 물에 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은나라의 사졸들이 이제 옷이 젖었으니까 그만큼 많이 죽거나 다쳤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종일계, 하루 종일 조심해라, 경계사입니다. 즉 이미 3년 동안 많은 전쟁에서 사졸들이 죽고 다쳤으니까 사졸도 스스로 매우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호에 동린사로 불려 설인지 약제, 동쪽 은나라에 소를 잡아서 지내는 성대한 제사가 서쪽 주나라 간소한 제사보다, 즉 신진 세력의 정성 어린 간소한 제사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수기복, 주나라의 덕이 은나라 기득권보다 낫다. 실제로 주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륙의 유기수, 머리를 적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되는 이유가 술을 많이 마셔서 머리를 적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싸움에는 이겼지만, 전쟁에서 이겼지만 술을 너무 마신 것은 위태롭다. 려를 이렇게 봅니다. 려. 자, 이게 이제 고사익의 관점이고,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초구를 보겠습니다. 초구 예기륜 유기미 무구 그 수레를 끌며 꼬리를 적시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 6.2 부상기불 물축 7일득 지어미가 그 수레의 포장을 잃은 것이니 쫓지 않음이라 7일이면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3 고종 벌기방 3년극지 소인물용 고종이 기방을 정벌하니 3년 만에 이김이라 소인은 쓰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의 지구전이 그만큼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장기전을 불사하는 강력한 불굴의 의지가 표현한 것이라는 견해 하나와 반대로 그만큼 이렇게 능력자도 3년이 걸렸으니까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6.4를 보겠습니다. 수유의녀 종일개 배가 젖으면 즉 배에 물이 들어오면은 해진 옷의 옷가지를 가지고 종일 경계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5를 보겠습니다. 동린사루 불려 설인지 약재 실수기복 동쪽 이웃의 소를 잡는 것이 서쪽 이웃의 간략한 제사로 그 실제 복을 받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육 유기수려 그 머리를 적심이니 위태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다산의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재 형 소리정 촉일종난 기재는 형통하고 작은 일을 맡아 처리하며 이룰 것이다. 처음에는 길하지만 끝에 가서는 혼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요를 보면은 예기륜 유기미 무구 그 수레를 끌며 우마가 하천을 건너니 그 꼬리를 물에 적시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6이 부상기불 물축 7일떡 부인이 그 수레 뒤쪽에 있는 차양을 잃었으나 잃어버린 그 차양을 찾으러 뒤쫓아 가지 않아도 7일 만에 다시 되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3을 보면은 9.3 고종 벌기방 3년극지 소인물용 은나라의 무장인 고종이 기방을 정벌하여서 3년이 걸려서 정벌하니 소인물용 소인은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4 수유의녀 종일개 배에 물이 새는 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낡아서 해진 옷의 헝겊을 사용한다. 종일개 종일토록 경계한다. 그 다음 9호는 동린사루 불려지 설인지 약재 실수기복 동쪽 이웃에서 제사를 지내는 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서쪽 이웃에서 간소한 약재에 실제 그 복을 받는 것만 갖지 못하다. 즉 신진 세력의 간소한 약재가 더 낫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상육 유기수려 그 머리를 물에 적시는 자라 머리가 물에 잠기니 위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이제 수화 기재계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한글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고종의 기방정벌입니다. 그리고 이 계는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재는 형통하다. 즉 기재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형은 형통하다. 즉 왜냐하면 고종이 기방을 정벌하였기 때문이다. 소리정 조금 이롭다는 점이다. 왜 조금 이롭냐? 그만큼 기방의 정벌이 굉장히 어렵고 큰 이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길종난 처음에는 길한데 나중에 어지럽다는 이야기다. 즉 기방을 정벌하는데 처음에는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다. 즉 3년이란 굉장히 오래된 장기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수행이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초구를 살피겠습니다. 예기륜 얘는 이제 끈다는 이야기죠. 즉 예기륜은 수레바퀴를 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고종의 군사들이 행군을 하면서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기미
미는 수레의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결국 수레의 뒷부분을 적신다는 이야기죠. 즉 고종의 군사들이 행군을 하면서 수레를 끌고 물을 걷는데 잘못해가지고 수레 뒷부분 끝이 물에 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무구,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결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무기, 군량, 침낭, 천막 등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이 부상기부, 불은 부녀자의 머리를 장식하는 놀이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차양, 그러니까 가리는 막이라는 대립이 있는데 여기서는 머리 장식 놀이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기부, 머리 장식 놀이개를 잃었다. 이것은 기방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기방의 정벌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물축, 찾지 않는다. 즉 찾지 않아도 반드시 찾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기방을 정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일득, 7일이면 되찾는다. 결국 행군이 끝나면 싸움에서 이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9.3 고종벌기방, 고종이 기방을 정벌한다는 이야기다. 3년극지, 3년 만에 기방을 이겼다는 얘기죠. 그만큼 장기전이었고 전쟁 수행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인물용, 소인은 소용이 없다. 즉 3년 전쟁에 많은 사졸과 병사들이 다치고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전쟁이 끝나면은 제후나 신하들은 복록을 받거나 하사를 받는데 일반 병사, 소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몸과 신체만 상하기 때문에 사졸들에게 따로 돌아갈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정벌에 나선 사졸들의 고생이 많았고 사실상 그들에게 이익이 관계없으니까 소인물용이라고 합니다. 6사 수유의녀, 수유의녀는 유우의녀로 읽으며 해진 조거리가 물에 젖었다. 즉 은나라 사졸들이 전쟁 수행 중에 물에 젖었다. 옷이 물에 젖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는 다치고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일계, 하루 종일 조심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3년 전쟁에 죽고 다친 사람이 많으니까 사졸들 스스로 종일 조심해라, 경계사로 해석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9호 동린사루, 동린사루는 동쪽 이웃에서 소를 잡아서 지내는 승전의 제사를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려지 설인지 작제, 이것은 서쪽 이웃 신진 세력에 간소한 제사만도 못한다고 합니다. 즉 기득권 은나라는 소를 잡아서 성대한 제사를 올리지만 그에 반해서 서쪽 주나라 신진 세력은 간소한 제사를 지내는데 이 간소한 제사가 오히려 정성이 가득해서 실제로 신진 세력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기복, 주나라가 실제로 귀신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상륙을 보겠습니다. 유기수, 기는 이제 수를 마신 사람이며 은나라의 사졸들을 이야기죠. 즉 수는 사졸들의 머리이다. 유는 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머리를 적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즉 기방을 정벌하여서 술을 마시는 경축하는 날인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 술로 머리를 적시니 비록 싸움에 이겼지만 위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기재계 설명은 메이드 됐다는 의미인데 고사에게서는 오히려 전쟁, 기방정벌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제계를 보겠습니다. 주역 64개가 이제 기제계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제, 완성되지 않았다는 미제계로 가서 이제 끝없이 순항산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한자 논의를 같이 보겠습니다. 미제형, 소호흘제 유기미. 미제는 형통하니 어린 여우가 물을 건너다가 그 꼬리를 적시니 이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한자 미제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미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계는 리화이고 학계는 수죠. 그래서 리화는 끝없이 상승하고 수는 내려가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미제께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그 내면에는 새로운 출발을 잠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글을 보면은 상께 리는 리, 불, 밝음, 상승의 이미지가 있고 학계 리, 수는 물, 통함, 하강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험난함.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미제께에서는 물과 불이 서로 교합하지 않으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제께는 이제 효 위치상 모든 효가 제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또 1, 4, 2, 5, 3, 6 모든 효가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께는 언제든지 기제구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미제께는 미완성, 변화의 과정이 하나 끝나면 또 다시 시작하는 순환, 주역의 물국피반, 영어 소식의 관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일반적인 설명인데 기존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것을 건너지 않은 것을 미제를 소재로 주의 진이 큰 내를 건너서 기방을 정벌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글을 전체를 보면은 한자를 보겠습니다. 미제, 형, 소호흘제, 유기미, 무유리. 미제, 형통하도다. 작은 여우가 물을 다 건너다가 그 꼬리를 적시니 무유리, 이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소호는 작은 여우이며 주나라, 즉 진에 비유했다. 이렇게 합니다. 즉 소홀제는 작은 여우가 물을 다 건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이루을 게 없느냐? 이 전체 개사의 스토리는 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행군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미제께가 형통한 것은 진이 기방을 정벌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진의 군사들이 행군하면서 수레를 끌고 물을 건너는데 거의 다 건널 즈음에 잘못하여서 수레 뒷부분을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룰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구체적인 효를 상황이 어떤지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효를 보면은 유기미 수레의 뒷부분을 적신다. 즉 행군 중 잘못하여 뒷부분을 적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 어렵다. 행군이 어렵고 정벌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기륜 구의를 보면은 수레의 바퀴를 끈다. 즉 어렵게 물을 건넌 후 다시 계속 수레를 끌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상을 보면은 미제 아직 건너지 않았다. 정흉 정벌함이 흉하다. 즉 앞에 큰 난관이 있으니 정벌함이 흉하다고 합니다. 이섭대천 즉 결국 큰 내를 건너면은 이로운 것은 큰 내를 건너야 결국에는 기방을 정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사 진용벌 기방 진이 기방을 정벌한다. 유상후 대국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즉 3년에 걸쳐 장기전 기방을 정벌하고 나면은 은의 고종에게서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호로 보면은 무해 은으로부터 상을 받으니 뉘우침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유부는 부는 사로잡은 재산, 사로잡은 노예, 포획한 재산을 의미하니까 포로를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구를 보면은 유부우엄주, 포로를 사로잡아 술을 마신다. 유기수, 머리를 적신다고 합니다. 즉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를 적신다고 합니다. 유부실시, 포로를 사로잡았으나 실시, 발음을 잃었다. 즉 기방을 정벌해가지고 이제 경축한 행사에서 술을 많이 마신 건 좋았으나 너무 많이 마셔서 적신이 포로를 비록 많이 잡았지만 올바름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 유기 초육, 유기미인 그 꼬리를 적신이 인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이 예기륜 정길 그 수레를 끌어당기니 발음이라야 길하다. 수레를 끌고 가니 바르거나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은 미제 정흉 이섭대천 아직 건너지 못함이니 그대로 가면 흉할 것이다. 이섭대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그 다음 6.4는
구사는 정길, 회망, 진용, 벌길방, 3년 유상 후 대국. 바르면 길하여 후회함이 없으리라. 움직여서 기방을 정벌하면은 3년 만에 큰 나라에서 상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 5를 보면은 정길, 무해, 군자지강, 유부길. 바름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군자의 빛남에 믿음이 있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구, 유부, 우엄주, 무구, 유기수, 유부, 실시. 술을 마시는데 믿음이 있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그 머리를 적시면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믿음이 있어도 마땅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다산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제형, 소허흘제, 유기미, 무유리. 미제는 형통함이다. 여우가 냇물을 거의 건넜다. 소 또는 말이 냇물을 건너다가 그 꼬리를 적심해 물에 적심해 그 꼬리를 잘리게 되어서 이로울 게 없다. 그러니까 조금 다산은 다르게 보고 있죠. 여우가 나오나 여기서는 소 또는 말도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초여를 보겠습니다. 초육, 유기미인. 물을 건너다가 그 꼬리를 적시니 잘못을 고치는 데는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이, 예기륜, 정길. 그 수레를 끌어당김이니 이를 맡아 처리하면은 마치 수레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므로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을 보겠습니다. 미제, 정흉, 이섭대천. 미제 상황에서 정벌을 하면은 흉하다. 이섭대천, 큰 하천을 건너면 이롭다. 그 다음에 9.4를 보겠습니다. 정길, 회망, 진용, 벌기방, 3년 우상우 대국. 이를 맡아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변화된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니 바뀐 것은 없다. 이게 회망입니다. 그 다음 제후가 기방을 정벌하여서 3년이 되어야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을 만하다. 유상우 대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6.5를 보겠습니다. 6.5 정길 무해. 이를 맡아 처리하면 길할 것이다. 변화된 상황에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갈 것이니 바뀐 것은 없다. 군자에게 빛나는 광채가 있음이니 믿음을 두는 자가 길하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글이 많이 깨져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고사역 관점을 계속 설명드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기존에 노트 정리한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깊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상구, 유부우엄주, 무구, 유기수, 유부실시. 서로 믿음을 두고 술을 마시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소랑 말이 물을 건너매 그 머리를 물에 적시게 되니 서로 믿음이 있으니 오히려 지나친 그 믿음 때문에 과실을 범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논의와 다산의 관점인데, 자, 이번에는 한글로 정리한 이제 고사역의 관점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미제께는 주의 기방이 정벌에 관한 이야기다. 미제는 큰 내를 건너지 않은 것을 소재로 주의 진이 기방을 정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미완성이다. 이 말이죠. 형은 형통하다. 소호흘제, 소호는 작은 여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징성은 이제 주나라의 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진은 은의 제국으로 주의 신하였으므로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소월제는 작은 여우가 물을 다 거의 건너는데 이제 거의 almost 다 건너기 직전이다 이 말이죠. 즉 진의 군사가 출정을 하여서 행군을 하면서 수레바퀴를 끌고 물을 다 거의 건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기미 꼬리를 적신다고 이야기하죠. 즉 꼬리를 적셨으니까 이제 거의 건너지 않은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인은. 그래서 결국에는 물을 거의 다 건넜다가 잘못해서 수레의 뒷부분을 물에 빠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유리는 이제 수레의 뒷부분을 물에 적시니까 이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룰 것이 없다는 의미의 이면은 기방의 정벌은 결국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육을 보겠습니다. 유김이 수레의 뒷부분을 적신다. 즉 진의 군사들이 행군을 하면서 수레를 끌고 물을 건너는데 잘못해서 수레의 뒷부분을 적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인 그러니까 이제 행군이 어렵죠. 그러니까 전쟁 물자를 이제 잘 싣고 가야 되는데 젖어버리니까 조금 어렵다. 즉 기방의 정벌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이 예기륜 수레의 바퀴를 끈다. 즉 물에 젖은 그 수레를 다시 이제 건넌다 이 말이죠. 즉 물을 어렵게 다 건넌 후에 이 구위에서는 다시 수레를 끌고 계속 진격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 미제는 건너지 않았다. 진이 행군을 하다가 앞에 큰 내를 만나서 난감하게 됐다. 즉 아직 건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흉 아직 건너지 않았는데 큰 난간을 만났으니 이제 정벌하러 가면 흉하지 않겠느냐. 즉 계속 나아가면은 흉한데 이걸 극복하고 계속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섭대천에 이제 글이 나오는 거죠. 즉 큰 내를 건너면 이런 것은 결국 그래야 기방을 정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면 돌파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사 정길, 점이 길한 것은 큰 내를 건넜기 때문이다. 회망, 뉘우침이 없다. 즉 큰 내를 건넜기 때문에 뉘우침이 없다. 진용 벌기방, 진이 기방을 정벌한다. 3년 우상우 대국, 그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3년이란 장기전을 승전을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기방을 결국 정벌했기 때문에 은의 고종으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6.5 정길 무해, 이제 군자 영광은 점이 길한 것은 기방을 정벌하였기 때문이다. 무해 뉘우침이 없다. 그러니까 승리했다. 승리하고 상을 받았기 때문에 뉘우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지광은 군자 영광이다. 당연하죠. 그 군자가 기방을 정벌했기 때문에 군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부 부는 이제 사로잡은 노예와 포획한 재물을 이야기하는데 유부는 포로를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구를 보겠습니다. 유부우 음주 포로를 사로잡아서 술을 마신다. 즉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얻은 게 많아서 기분이 아주 좋아서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이제 승전의 축하를 하는 거죠. 그래 허물이 없다. 즉 포로를 사로잡아 술을 마시니까 승전을 축하하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기수 머리를 적신다는 이야기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를 적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부실시 포로를 잡았으나 발음을 잃었다. 즉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도 머리를 적시니 비록 포로를 잡았으나 발음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역 63, 64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중천건이나 중지곤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중천건이나 중지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는 3번 수레둔과 4번 산수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고사역의 좋은 점을 계속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은 주역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공부도 더 재미있어질 거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